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실세로 꼽히는 고위 간부가 1년 5개월간 대북 공작비를 1억 원 넘게 유용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정치 공작에 공작금을 유용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원으로 복귀시켜준 뒤 실세로 꼽혀온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한 달여의 내부 감사 과정에서 전임 김규현 원장 시절 김모 특별보좌관이 대북 공작 예산을 유용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복수의 내부 제보를 접수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원장 직속인 김 특보가 직접 지휘 대상도 아닌 대북 공작국에 추가 활동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따라 대북 공작국 예산을 따로 가져다가 썼다고 하는데요. 공작비 유용은 매달 800만 원에서 1천만 원, 무려 1년 5개월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북 공작국 실무진은 감사에 대비해 마치 정상적인 업무에 쓴 것처럼 이중 장부를 써 조작한 사실도 적발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에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제가 국정원 특보를 2년 가까이 했었는데 일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수사 의뢰까지 가야 될 상황이다 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대북 공작 국장이었던 김 특보는 당시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뒤를 캐는 정치 공작에 각각 대북 공작금 5억여 원과 9만 5천 달러를 무단으로 쓴 혐의로 기소가 돼 재작년 1월에 징역 6개월형이 확정된 인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악질 범죄자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원에 차관 복급으로 복귀를 시켰고 핵심 실세 노릇까지 했다고 합니다. 더 황당한 사실은 국정원이 감사 결과에 대해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범죄자를 불러다가 다시 갖다 쓰다니, 역시나 패급 밑에는 패급만 모인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역대급 세수 펑크로 나라를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결국 각종 기금을 끌어다 쓰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약 한 달 전 올해 약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면서도 이걸 어떻게 메울지는 밝히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부총리가 국회에서 각종 기금을 끌어다 쓰겠다고 밝히면서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세수 펑크 규모는 무려 29조 6천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정신 나간 부자 감세로 나라 살림이 거덜나자 윤석열 정부는 외국한 평형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 각종 기금에서 최대 16조 원을 갖다 쓰겠다라고 밝혔고, 심지어 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6조 5천억 원을 지방에 내려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욕을 한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세수 펑크로 인해 외평기금 19조 원을 끌어다 쓰면서 큰 비판을 받자 더 이상 외평기금에는 손대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역시나 입벌구 정권답게 한 달 만에 지들이 내뱉은 말을 뒤집은 윤석열 정부인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번에 외평기금 손대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나. 그것도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뒤집고 있는 거 아니냐. 국민에게 한 약속 아닌가. 왜 국민에게 사과 안 하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도시기금을 최대 3조 원이나 끌어오겠다는 계획도 강하게 질타를 받았다고 하는데, 서민주택 마련을 위한 청약저축과 국민주택 채권으로 마련된 돈을 세수 펑크 메우기에 사용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민주당 정의령 의원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이 주택기금의 재원이 국민이 낸 돈 아니냐, 이것은 청약저축이고 국민들이 집 살 때 내는 국민주택 채권이다 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무능해도 어쩜 이리 무능할 수가 있을까요? 정부란 것들이 세수 확보를 위한 근본 대책은 내놓지도 못하면서 기금으로 돌려막기를 하질 않나 예산 사업을 포기하면서 임시 땜빵질만 하고 있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사이코패스 같은 발언을 날리면서 국민들을 경악해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만행을 저질렀던 윤 대통령이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는 역대급 헛소리를 날렸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진정성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말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 다중안전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데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라며 뻔뻔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한덕수 총리 등이 아직도 그 자리를 꿰차고 있고, 네, 참사 책임으로 처벌받은 공직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가운데, 네,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다시 고조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여부에 거리를 두며, 네, 본인은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떠벌리고 있는 윤 대통령인데요. 네, 이건 뭐 진짜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네, 관련자 처벌은 1도 안 하고, 유족들은 한 번도 만나주지도 않고 가슴에 상처내는 짓만 골라서 하던 인간이 이제 와서 명복을 빈다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있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직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핵심적으로 제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대선 국면에서 여론조작과 관련된 명태균 씨의 소위 여론조작 사건이다 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이는 명태균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윤 대통령 대선 국면에서 81차례 여론조사를 했는데 관련 비용 대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라며 강혜경 씨가 폭로한 내용입니다. 네, 신장식 의원은 명태균, 강혜경 씨 등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지만 관련된 정황들이 쭉 나와 있다. 첫 번째는 여론조사 비용이 선거 회계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다. 신용한 서원대 석좌 교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런 보고가 있었다라는 사실은 거의 확정적인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며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이어 신 의원은 만약 이게 그냥 공식적인 체계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 후보 개인에게 여론조사 내용이 보고가 됐는데 윤석열 후보가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면 개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게 된 것이다. 개인 채무를 면제해 준 대신에 김영선 전 의원 등에게 공천권을 줬다고 그러면 특가법상 뇌물죄가 된다라고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신장식 의원은 여론조사 추정 비용이 3억 7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1억 원 이상이면 특가법상 뇌물죄, 특히나 수뢰 후 부정처사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특가법상 뇌물죄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무기징역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또 신 의원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은 6개월이라는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법률상의 쟁점이 있을 수 있지만 특가법상 뇌물죄 이건 공소시효 문제도 없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다. 선정적인 여러 가지들을 걷어내고 보면 지금 밝혀진 것 중에서는 이 특가법상 뇌물죄가 가장 중대한 문제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명백한 탄핵 사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온갖 불법과 조작을 일삼고 있으니 네,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